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출마하겠다는 영상 한 번만 보시고 대변인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남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전남길 씨가 지금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토론도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호를 개방하고 개방된 문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열린 대화, 그 열린 대화가 한번 해보고 막 자르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하나로 녹여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이루는 용광로와 같은 뜨겁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국민의힘이라 생각하고. 우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제 페이스북 글로 이제 밝혔고요. 김문수 장관 후보 때문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선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그 전환길 강사 얘기는 잠시만 뒤로 이제 차치하고 뒤에서 얘기해보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우선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으니까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연쇄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 가만히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회동이 몸풀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회동이에요? 어쨌든 김문수 당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유력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또 손을 내밀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김문수 대 한동훈 대 김문수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예, 뭐 저는 정치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에 여러 가지 이 의사결정들이 있고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만 저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당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는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는 두 대표 체제에서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저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비판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적어도 그 행위 그 자체는 자신들의 야욕이라기보단 어쨌거나 대선 승리 가능성을 1%라도 높이기 위한 선의에 기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해당 행위 내지는 당을 망치는 행위다라고까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지금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죠. 해당 행위로. 네. 그 대선 후보를 비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으면 누가 됐건 간에 내가 비록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신적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당에 대한 선의예요. 그런데 한동훈 계통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내부가 너무 투명하게 읽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져야 한동훈이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 있고 당의 주류를 공격하고 꺾어야만 한동훈이 당권을 먹을 수 있다. 모든 사고 회로가 당이 아니라 한동훈에 함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은 당원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팬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팬클럽.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이라고 하는 조직 이념 결사체를 주축으로 해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다 같이 뛰는 이 합동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기 개인 이기주의, 개인적인 당권에 대한 욕심 이런 걸로만 해석을 합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안철수, 윤희숙, 뭐 양향자 이런 분들한테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이분들은 정치와 철학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본질적을 배제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나가는 옳고 그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철학입니다. 근데 정치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대중을 설득을 할 것이고 그 설득을 기반으로 정통성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실용적인 영역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계속 무슨 국민 100%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의 대표를 뽑는데 국민 100%를 할 거면 당원들은 왜 존재를 하고 정당은 왜 존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전혀 없는 것이고, 자꾸 당이 지금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될 때 누구나 가라 고나리질만 하는데 정작 당 내부에서 당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못합니다. 당을 누가 해쳤냐? 당정 관계를 망가뜨리고 대통령을 오히려 야당보다 더하게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해당 행위를 한 거 아닌가요? 당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사리 분별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대의제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의 존재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이 어떤 그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리인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의제인 건데 뭐만 하면 여론조사, 뭐만 하면 국민 눈높이. 그럴 거면 대의제를 왜 합니까? 정당이 왜 필요해요? 그냥 모두 다 직접 민주주의 국민투표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추어적이고 그 국가 국민과 대중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방패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개혁 그 프레임을 참칭해서 주류 세력들을 꺾으려고만 하는 그런 알력, 이런 것들이 당을 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당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의를 가지고 있고 누가 과연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당이 이기기 위한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우리 당이 탈피해야 될 것은 무슨 뭐 수도권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 내부에 대한 상벌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잘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네. 정권을 창출했으면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는 게 기본, 정치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무슨 관료 사회에서 무슨 뭐 직제 따라서 하듯이 시험 보고 이제 들어온 권력처럼 그런 식으로 권력 행사를 하면 절대로 정당은 존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갖춰 나가는 게 정당 개혁입니다. 그래서 제발 관념론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게 이번 전당대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변인 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원래 대변인님 당이- 원래 박미영 대변인이 굉장히 미소 천사예요. 네. 근데 요즘에 미소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제 제 눈을 똑바로 제가 보시면서 정말 제 당이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건 전 전당대회 연설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전당대회 앞두고 대변인님 그 행보 관심 저는 오히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있어요? 네. 저는 토론 오래 배웠기 때문에 저는 설득적인 말하기를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저는 철저하게 그 옳고 그름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짜 합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대단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하는데 정작 이게 당의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과정에도 합리적이지 않고 결과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그냥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면 우리- 학계로 가야죠. 제 변호사님한테 발언권 좀 주세요. 이번 네. 전당대회 기획할 때 그 후보자들 등록을 하면 박민영과 1대1 뭐 이런 프로그램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 명이서 면접 보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1대1로 낱낱이 탈탈 털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획되면 조금 더 관심이 쏟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있는 후보자들 중에 한 명 제가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릴 분은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 당대표에 이어서 그렇죠. 죄송해요. 김문수 전 장관에 이어서 유력하지만 아까 그게 버퍼링 때문에 유력한 분은 버퍼링 때문에 버퍼링 때문에 못 나가서 못 그래요? 그러면 정리하는 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전당대회는 현재까지는 그 유력 후보자는 김문수 전 장관이고, 장동혁 의원이 지금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어디까지 쫓아갈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가 있고 장도경이 쫓아가는 모양새니까 나머지 분들이 있죠. 뭐 한동훈, 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합종연행 만나니 안 만나니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싸움에 안 껴주니까. 원오브 댐이죠. 원오브 네. 댐. 근데 이 싸움에 껴줄 그 가능성이 있는 분이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결국 혁신안을 8개 사건 지정했고 혁신안 1호, 2호, 3호를 제시했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 안 받고 있죠. 명분이 쓴 거예요. 혁신안 안 받아? 그럼 내가 당대표가 돼서 직접 혁신을 해야지 라는 걸로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혁신이던 뭐 쇄신이던 혹은 당대표 갈 일은 박민영 의원님이 박민영 의원님이란다. 너무 높여주셨는데요. 박민영 대변인이 정확히 그 지정해 주셨는데, 버퍼링 때문이에요. 정말 상벌제도. 제가 처음에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때는 사실 한나라당의 당원 당규가 민주당의 당원 당규보다 훨씬 월등했고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많은 반성을 해서 지금 뭐 당대표 1급 포상 상벌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당의 좋은 점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당대회 나올 때나 혹은 대선 경선 후보나 매년 선거 있을 때마다 당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20년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이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들에 대해서만 주목을 받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이제 우리 당이 앞으로 갈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끼리 일각에서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맨날 사과만 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사과냐. 근데 이제 민주당의 수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지. 빨갛다. 예. 근데 사과를 잘 보시면 겉은 빨간데 또 속은 파랗거든요. 그렇네요. 맨날 사과만 하냐. 아. 너네들이 진짜 사과냐. 네. 뭐 그런 얘기가 일각에 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혁신해서 집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철학을 하는 사람이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언론인이거나 평론가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정치인이잖아요.
정당인이지 않습니까? 정당인은 우리 조직이 이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정당인인데 자기들이 평론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기 위한 대책을 갈구해야 되고 민주당이 좋은 레퍼런스는 차용을 해야 돼요. 수박들을 정말 일도 양단으로 다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평론가적 관점에선 못한 거고 잘못된 처세지만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단일 대오와 대열을 갖추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수박에 대한 비명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인 겁니다. 우리 당이 좀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넘어가서 이제 그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는 29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내달 6일에는 김 여사를 각각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다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 하루에 끝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도 체포나 구속의 영장 가능성 있다고 법률적으로 좀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건 뭐 특검이 마음 먹으면 하는 거죠. 마음 먹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통은 결국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재판부가 이 영장을 인용할 것이냐 혹은 기각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부부 모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진 않습니다. 보통 그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조국하고 정경심 부부 때도 그랬고 또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특검이 또 망신살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석 조사가 조율만 된다고 하면 굳이 영장을 청구를 안 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의미가 없는 게 저는 황당한 게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조사 안 받고 바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소라는 개념은 증거 목록을 묶어가지고 목록도 내고 증거를 모아서 내는 건데 그러면 이미 증거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안 받고 기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러면 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킵니까? 그냥 바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서 접근해 봤을 때 비추어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쉽사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의견을 된다? 드립니다. 네. 그 대변인님, 그 김건희 특검팀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었던 윤모 씨 지시로 통일교 신자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 당시 이제 권성동 이제 전성동 의원을 밀어준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첨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진작에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뭘 밀어줬다라고 하는 건지 일단 의문이고요. 당시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좀 이게 결과물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특검이 그 의원급들을 압수수색을 할 때 굉장히 근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경로서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원실을 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수색 영장에 그래서 얼마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지로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의원실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검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리하게 정치 보복식, 언론에 보여주기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지도부가 출범하면 특검 대응 TF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저희가 윤석열 전 부부와의 어떤 뭐 절연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특검 자체가 너무 법 체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있잖아요. 기소를 뭐 아까 5개로 혐의로 또 수가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추가 기소예요. 왜냐면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할 게 없습니다. 직권 남용 등 정말 이른바 짜치는 그런 명목들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한 것이고 이건 전혀 실용성이 없어요. 내란에 비해서 너무 크기가 작은 그런 혐의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사를 하느냐? 뭐라도 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수사를 또 하고 지금 외환죄가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을 보낸 것이 외환죄라고 하면 연평해전에서 그 맞대응 미사일 발사한 우리 장병들도 다 해당 이적 행위를 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린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반격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법 체계를 왜곡을 합니까?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국방부 내에 관할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대통령은 국군 통술권자로서 국무위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지언정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의 혐의를 근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이 500억 들거든요. 지금 이 특검이. 네. 왜 이런 민생 낭비적인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는 당에 쓴소리를 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여론전에서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짚어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최상병 특검 이렇게까지 올 사건인가요? 공수처에서 2년 동안 수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고 기소 한 명도 못했던 이런 사건을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야당보다 더 그 손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해외 런을 했다는 이런 프레임에 동조를 하고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총선 망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이나 프랑스의 수사 방식 중에 합법적인 수사 방식 중에 폴리바게닝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폴리바게닝? 예, 형량 거래인 거죠. 폴리바게닝. 형량 거래. 네. 폴리바게닝이라고 있는데 검사가 그 조사를 하면서 혹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사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네 거 줄여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 드라마에서 보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수사 방식이 불법인데 저는 이러한 양상에 지금 3대 특검이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다 잡아가면서 혹시 소문 들은 거 없어요?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 통일교 문제까지 나왔다고 봐요. 종교가 전당대회 때 개입을 해가지고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밀어줬다. 이거 다 소문이죠. 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압수수색이 들어가려면 일말의 좀 소문이 구체적이고 소문의 근거라도 있어야지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스모킹 건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스모킹 건을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가서 연기를 피우려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사실 이러한 폴리바게닝과 뭐 다양한 사건에는 허위 상선이나 거짓 상선이라 그래가지고 없는 얘기 지어내서 본인 빠져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정말로 대응책 만들어가지고 검찰 특검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당에 와서 다시 얘기를 나눠야죠. 어디까지 진술이 된 거고 우리가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거짓으로 얘기한 건 없냐, 요 정도의 확인 과정까지는 저는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특히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뭐 대놓고 지금 뭐 20대 대선 경선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끌어들인 사기 경선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요런 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명태균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나오는 폴리바게닝의 하나의 일환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정당의 그 경선까지 뒤집을 정도였다? 이거 정당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항상 대선 때는 항상 당원 수가 급증합니다. 대선 끝나면 내려오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 당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 공식 명칭이 플리바게닝 맞죠? 폴리바게닝. 예. 그래요? 플리라고 나오던데.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이라고.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영어에 약합니다. 플리바게닝인데 이제 플리바게닝. 우리나라 네. 말로 이제 유죄 협상 제도인데 예. 이게 이제 지금 비슷한 형량거래. 게 이제 네. 사법거래인데 물론 플리바게닝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사법거래로 조금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